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자, 주말장 골드 실버 시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폭 하락했고요. 목요일, 금요일 약간 조정을 받은 그런 어떤 부분이었고, 뭐 그렇더라도 거의 박스권 조정이었기 때문에 큰 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오늘 아침은 오히려 조금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시황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1트로 온스당 1961불 13센트, 1g당 23불 05센트, 1kg당 63,051불 75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4만 7천원, 팔 때가 30만 9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238만 2천원, 9,238만 2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는 오늘 아침에 24불 1트로 온스당 24불 65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490원, 팔 때가 3,52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23만 6천원, 123만 6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3일장을 대략적으로 보시면 목요일 날 하락을 한번 뉴욕장에서 하락을 했고, 금요일 주말장에 또 역시 런던장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런던장에서 하락을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흐름이 약간 조정 흐름이 목금 조정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황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고점 매물에서 수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골드 실버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목금 거의 조정을 받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 다우 S&P는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0일 동안 거래소 시장이 오픈한 10일 열흘 동안 상승을 해서 상당한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 나스닥은 이제 그 대형주 어닝 시즌 이 부분에서 좀 빅테크 주들이 거의 뭐 나스닥에 들어있죠. 빅테크 주들의 실적이 어닝이 뭐 예상보다 하회가 나오면서 나스닥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 이제 골드에 큰 영향을 주는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10832 오늘 아침에. 이러면 뭐 10831 101포인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상황들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잘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국채 수익률도 오늘 아침에 3.845, 뭐 주말장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확실히 달러 인덱스는 상승을 했다. 그래서 뭐 거의 보합처럼 느껴지지만 달러는 상승했고 골드 실버는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원 환율이 1286원 8원이 올랐습니다. 저번 주말이 1278원이었거든요. 오늘 1286원이니까 8원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 지금 이제 3만 불, 3만 뭐 특거래 하고 3만 4불 뭐 이 3만 14불이 지금 특거래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3만 불 밑에 29,000 뭐 950불 뭐 여기에 쭉 있다가 이제 조금 반등을 해서 3만 불 때 계속 턱걸이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크게 3만 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3만 14불.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1884불. 뭐 저번 주말과 거의 비슷한데 비트코인만 한 100불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증시 다우가 10거래일 동안 상승을 주말까지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17년 이후에 18년, 19년, 뭐 20년 다 합쳐도 10일 동안 다우 증시가 상승한 부분 처음이다. 그래서 17년 이후에 최장 거래일 상승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 유가가 지금 4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그 뭐 오펙의 대표적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니까 뭐 이런 어떤 국가에서 감산 정책을 계속했고, 그러다 보니까 4주 연속 상승을 했다.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 G20 외무부 장관 앞전에 뭐 얘기 제가 그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도에서 사우디하고 중국 러시아 반대로 인해 가지고 화석연료 그 감축 합의가 불발됐다. 사실 화석연료 결국 기름이죠. 기름이나 뭐 이런 석탄 이런 부분인데, 이걸 감축을 하게 되면 사우디 뭐 러시아는 뭐 기름 수출해가 먹고 사는 나라죠. 이런 부분이 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중국은 또 지금 뭐 대체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중국,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화석연료 감축 합의에 불발을 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4주 연속 석유 국제 유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 지금 이제 물론 뭐 어닝 시즌이죠. 빅테크주 중에 이제 알파벳이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가 되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행사가 있죠. 내일 모레 25, 26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뭐 시장은 이미 0.25% 25bp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에 이미 시장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시장에서 뭐 이 금리 인상한다면 여러 가지 내용에서 충분히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FOMC 회의 물론 지금 현재 뭐 위원들은 의견을 표출할 수 없는 블랙데이 기간이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 일어난 FOMC 회의 결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금리 동결이라고 선언은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 9월달쯤 가면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버냉키 앞전에 그 연준 의장도 그랬고, 아마 7월달로 금리 인상은 끝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번 달에는 그 25bp를 인상하는 걸로 이미 알려져 있고, 이미 시장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PC 지표가 나오죠. 이제 그 소비자 물가 굉장히 이 PC 물가 중요합니다. 이 소비 지출에 관련된 지표니까,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어떻게 보면 근원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이제 표방할 수 있는 지표인데, PC 물가 지수 이번 주에 발표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그 캐시우드 투자사죠. 중국 투자를 모두 처분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결과적인 얘기지만 중국이 지금 현재 경제가 빨리 안 살아나고 있고 굉장히 힘든 어떤 과정을 겪고 있지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면 당연히 발을 빼는 거고, 그게 뭐 자본의 원리니까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냐 보이는데 또 뭐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우르르 돈 들고 쫓아가겠죠. 예.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우리 골드 실버는 중국 투자와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중국에서 골드 수요가 많습니다. 뭐 중국은 이 지금 국외로 골드를 빠져나가는 걸 차단하고 있는데 뭐 매수는 많이 하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 중에 중국이 상당히 금을 많이 사 모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런 금을 많이 쟁여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깨지고도 어느 정도 버티는 것이 달러는 묶였는데 금은 그대로 이제 확보했던 게 그대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에서는 충분하다. 그다음에 석유 수출 뭐 그런 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안전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려울 때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집속탄을 이제 보급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했죠. 어디에 사용했느냐? 방어선, 러시아 방어선, 소위 이야기해서 이 대전차 지뢰 때문에 못 뚫고 있는 이런 쪽에다가 집속탄을 쐈죠. 그래가지고, 러시아 2개 연대가 거의 전멸했답니다. 예.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폭탄인데, 집속탄이 이 큰 이 미사일처럼 된, 이 포 안에다가 자그마한 포탄이 이렇게 쫙 날아가 그 주위에 딱 가면 그 폭탄 그 미사일이 팍 터지면서 폭탄이 그대로 쫙 쏟아지는 빛처럼 쏟아지는 그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그 집속탄이 떨어지는 그 부위는 거의 뭐 못 살아나는 예. 지하에 한 5m 밑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야전에서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그걸 막 비 오듯이 쏟아부어 가지고 지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주위에는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으로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효과를 보고 있고 먼저 사실 집속탄을 러시아가 썼죠. 처음에 바흐무트 쪽 이런 쪽에서는 러시아가 집속탄을 써가지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엄청나게 사망을 많이 했죠. 사실은 보도가 안 됐을 뿐인데 그러면서 바그너 그룹에서 그 바흐무트를 장악하는데 큰 어떤 효과를 봤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에다 우리도 집수탄 좀 달라. 지금 이제 방어선을 뚫다 보니까 지뢰 때문에 못 뚫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2개 연대가 그냥 전멸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2,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아까도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25, 26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결과는 26일 그러니까 27일 새벽 3시 반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로서 그 내용이 발표가 될 겁니다. 이제 뭐 이미 예견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25bp 0.25% 금리 인상은 거의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단 이제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위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에 관련거나 금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나중에 이제 의사록이 공개되는 열흘 뒤에 공개가 되겠죠. 공개가 되면 그 내용이 뭔 일이 있었는지가 발표가 될 것이고 지금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뭐 금리 인상 결과만 나오겠죠.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참고하시고요. 자, 뭐 장마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내일 비가 오면 끝날 겁니다. 그러면 굉장한 폭염이 오겠죠. 예.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번 주가 지나면 7월 달도 거의 다 지나죠.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뭐 거의 이번 주 주말부터겠네요. 이번 주 주말부터는 또 연휴
그 옛날에 요즘에는 이런 그 이 피크닉 이야기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던데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 많이 썼죠. 그런 대화를 많이 그 단어도 많이 썼고 이제는 이제 여름 휴가 시즌, 휴가 시즌이 아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주까지 연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시원하는 한 주가 이번에 되기를 바라고 PPL을 입으신 우리 구독자님이 계신다면 어쨌든 뭐 위로 말씀드리고 빠른 복구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저도 막 컨디션이 다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름 잘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골드 실버 시황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시원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